안녕하세요. 저는 4번 권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은 18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The Parasympathetic부터 한 장 뒤 182페이지의 OSLTatory Conduction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학우가 발표했던 심패세틱 시스템의 일반적인 기능에 이어서 파라심패세틱 시스템의 일반적인 기능이 소개되고 또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자극의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발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부교감 신경계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경계의 자극 전달에 대해 먼저 여러가지 이론들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짚어볼 것이며 또 뉴로트랜스미션의 방법으로 뉴로휴머럴 트랜스미션을 소개하고 왜 뉴로휴머럴 트랜스미션인지에 대해 그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파라심파테틱 시스템은 주로 불연속적이며 국소적인 활동을 주관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보존하고 기관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주신경 절제, 즉 베이거액터미를 시행하게 되면 이 신경에 의해 지배되던 기도의 실리아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이에 의해서 기도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워지면 풀모너리 인펙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파라심파세틱 시스템에 의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주로 급격히 일어나거나 자연적인 반사작용입니다. 파라심파세틱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기도 하고 혈압을 낮추기도 하고 또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촉진하기도 하고 홍채를 이완시켜서 과도한 비추로부터 망막을 보호하기도 하고 노폐물을 배설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뉴로트랜스미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신경 말단에서 특정한 케미컬 뉴로트랜스미터가 방출됩니다. 이 뉴로트랜스미터가 머슬, 엑소크라인 글랜드, 포스트 시냅틱 뉴런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뉴로트랜스미션은 이렇게 신경이 작용하는 머슬, 엑소크라인 글랜드, 포스트 시냅틱 뉴런 등에 작용하는 약의 기전에 대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뉴로트랜스미션에 대한 메커니즘은 20세기로 들어선 후에야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르완도프스키와 랭글리는 부신 추출물을 주사하였을 때의 효과와 교감신경을 자극하였을 때의 효과 둘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엘리엇과 랭글리 두 사람은 캠브리지에서 사제관계로 있었는데 엘리엇은 에피네프린과 같은 물질이 표적세포에 닿음과 동시에 신경충동이 일어난다고 상정하고 이 물질이 신경 전달 과정에서 화학적 과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교감신경이 퇴화된 지 오래 지나도 표적기관은 여전히 특징적으로 부신수질 호르몬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기에 대해 랭글리는 표적기관이 흥분성과 저해성의 수용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에피네프린에 대한 반응은 어떤 종류의 물질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딕슨은 알칼로이드 무스카린의 효과와 미주신경의 자극에 의한 효과가 같다는 것으로부터 미주신경이 무스카린과 같은 물질을 방출하여 그것의 신경충동을 전달하는 화학적 신경전달 물질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 라이드 운트는 아세틸콜린과 다른 콜린에스테르의 활동을 기술하였습니다. 데일은 아세틸콜린과 다른 콜린에스테르의 생리학적 특징을 보고 니코틴 같은 활동들과 무스카린 같은 활동들로 구분했습니다. 아세틸콜린 같은 콜린에스테르류의 물질을 투여했을 때의 반응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했을 때의 반응을 정확하게 재현해내는 것을 보고 파라심패소미메틱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 파라심패소미메틱이라는 것은 부교감 신경성의라는 뜻이며 반대로 교감 신경성의는 심패소미메틱입니다. 이 물질의 지속기간이 짧은 것에 주목하여 조직 내의 에스테르 분해 효소에 의해 아세틸콜린이 빠르게 아세트산과 콜린으로 분해하여 반응을 종결시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레비는 특정 화학 물질의 방출로 인한 신경 충동의 화학적 중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때 예시로 든 것이 개구리 실험입니다. 이 개구리 실험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개구리 심장에 연결된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그 관류액이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을 자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에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이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첫 번째 개구리의 신경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한 것입니다. 레비는 이 물질을 베이거스 서브스턴스라는 뜻에서 베이거스 스터프라고 명명했습니다. 나중에 레비 본인과 나브라틸이 이 물질이 아세틸콜린임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여름에 개구리의 미주신경에 심파세틱 파이버에서 방출된 관리액이 에피네프린처럼 심장 박동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물질을 악셀란스터프라고 명명했습니다. 펠트베르크와 크라이어는 포유류 심장의 미주신경 물질 역시 아세틸콜린임을 밝혀냈습니다. 레비의 발견이 있던 그 해에 캐논과 유리딜이 교감 간신경의 자극이 에피네프린 같은 물질의 방출을 유도하여 혈압과 심박수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물질이 신경활동 연결부에서 화학적 신경 충동의 중계를 담당하는 것을 입증하면서 이 물질을 심패신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영양학적인 면과 화학적인 면에서 심패신은 에피네프린과 많이 유사하지만 중요한 몇몇 부분이 다릅니다. 바거와 데일은 교감신경 자극의 효과는 에피네프린이나 다른 세컨더리 아민을 투여하였을 때보다 심패소미매틱 프라이머리 아민을 투여하였을 때 더 잘 일어남을 밝혀내었습니다. 본 오일러는 고도로 정제된 소의 내장신경 추출물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추출해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뉴로트랜스미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떠한 케미컬 서브스턴스가 존재하며 이것이 신경 말단에서 방출되어 어떠한 작용을 함을 밝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뉴로휴머럴 트랜스미션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는 신경 호르몬에 의해 절후 자율신경 섬유에서 표적세포로 자극이 전달됨을 설명하기 위해 발달했습니다. 지지하는 실험적인 증거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리학적 활성화합물과 그것의 생합성 효소 활동이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신경이 자극되는 동안에는 피지배기관의 화합물의 농도가 회복되지만 자극이 없거나 화합물이 대량으로 감소된 상태에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 또 화합물만으로도 신경 자극이 주어진 상황과 동일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경 자극을 통한 반응과 화합물을 통한 반응이 다양한 약물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조절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 일산화질소와 같은 예외도 존재합니다. 일산화질소는 몇몇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라심파테틱 너브와 ENS와 CNS, 말초신경 주변부에 있는 비아드레날린 유도성, 비콜린 유도성인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다른 신경 전달 물질들이 뉴런에 축적되어 있다가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 방출되는 것과는 달리 일산화질소는 필요할 때 합성되어서 막을 통한 확산을 통해 유출됩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뉴런이 오직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만을 갖는다고 여겨졌으나 신경 말단에서 다양한 분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펩타이드에 속하는 엔케팔린, 서브스턴스 P, 뉴로펩타이드 Y, VIP, 소마토스타틴, 그리고 퓨린에 속하는 ATP, 아데노신, 그리고 일산화질소와 같은 작은 분자들. 이러한 물질들은 신경 말단이나 시냅스 후 세포들을 탈분극시키거나 과분극시킬 수 있는데 이들이 전형적인 생체암인 신경 전달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은 뉴런의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케팔린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갱글리아닉 심파세틱 뉴런, 그리고 부신 수질의 크로마핀 셀 등의 존재함이 밝혀졌고 VIP는 외분비선에서 분비되는 비콜린성 말초 뉴런의 선택적으로 국한되어 존재함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뉴로펩타이드 Y는 교감신경 말단의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시냅스 전달이 많은 경우에 하나 이상의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로서 이루어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뉴로 트랜스미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잘 아는 것은 양리학적 활성 물질들이 각각의 과정을 조절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 즉 컨덕션은 하나의 액선, 하나의 머슬 파이버 내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것을 뜻하며 전달, 트랜스미션은 시냅스나 뉴로 이펙터 정션을 가로질러 자극이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액선 안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것은 컨덕션에 해당합니다. 몇몇 국소 마취제를 제외하면 액선할 컨덕션에 작용하는 약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책에는 간단하게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액선할 컨덕션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일반적인 포유동물의 액선 내부 막전이는 마이너스 70mV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이온은 포타슘 이온, 또 소듐 이온, 클로라이드 이온 등이 있습니다. 포타슘 이온은 액선 내부가 외부에 비해 40배 정도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소듐과 클로라이드 이온은 액선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더 높은 농도를 보입니다. 소듐과 클로라이드는 막투과성이 낮기 때문에 막전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막전이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막투과성이 높은 포타슘 이온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유도성 펌프인 소듐, 포타슘, ATPase에 의해서 이온의 농도차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때 게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던 작은 전류가 탈문극이 이루어져서 막전이가 역치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활동전이 또는 신경 자극이 세포막의 국소 부위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탈분극이 일어나면 볼티지 센서티브 소듐 채널이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서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서 세포 내 소듐 농도 역시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열렸던 소듐 채널은 빠르게 닫히고 포타슘 채널은 천천히 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재분극이 이루어지며 소듐 채널이 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온 채널의 개폐는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포막을 통과하는 이온의 흐름은 액선 주변을 부분적으로 도는 흐름을 생성하며 이를 로컬 커런트라고 합니다. 한편 마일리네이티드 된 파이버의 경우에는 투과도의 변화는 랑비엘 결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결절을 통해서 건너뛰기 혹은 도약 전도라 불리는 급속한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액선al 컨덕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발표를 진행할 순서라고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정리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까 하여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